자, 30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은 두 원이 있죠. 자, 이런 중심이 같은 두 원을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자, 두 원 사이를 3등분하였습니다. 구역은 4구역이 나오죠. 이 도형에 4개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자, 빨파, 초록 이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단,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문구 때문에 우리는 바로 원순율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바로 색칠을 할 때는 바로 인접이 많이 되는 부분부터 색칠을 하자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이 바로 세 부분과 바로 다 인접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얘도 세 부분과 다 인접이 되어 모두 다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색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색칠하면 이 바깥의 세 부분이 바로 원순열 형태가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것은 빨파, 초노 중에서 몇 가지가 되겠다.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4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 우리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가정합시다. 빨간색을. 그럼 이제는 남은 색이 파랑, 초록, 노랑을 이 바깥 부분에 색칠해야 되겠죠. 이럴 때 회전하면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먼저 색칠할 것이 만약 초록이라면 초록이 칠할 수 있는 곳은 세 구역이 아니라 회전하면 같으니까 바로 몇 개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 하나의 경우로 봐야 되겠죠. 초록이 여기 칠하는 경우나 여기 칠하는 경우나 여기 칠하는 경우가 모두 다 같은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회전하면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가 된다? 직순열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남은 색깔이 파란색과 초록색인, 노란색인데 파랑과 노랑을 칠하는 경우와 노랑과 파랑을 칠하는 경우가 다르겠죠. 따라서 이 팩토리얼 바로 2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4와 2를 곱하면 전체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8가지의 경우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색칠해주면 이 바깥의 색역은 바로 원순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3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판을 6등분하였습니다. 빨주, 노초, 파, 보라색 6가지 색을 구분되게 칠하고 할 때는 원순열 형태이기 때문에 5팩토리얼이겠죠. 근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뭐 해라? 이웃해라. 즉 빨강과 파랑을 이웃하여 색깔을 칠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빨강과 파랑을 이웃하니까 이 빨강과 파랑을 하나로 우리가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하고 회전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원순율을 떠올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느 색을 먼저 칠해볼까요? 초록을 먼저 칠해볼까요? 초록을 칠할 수 있는 경우는 6가지 경우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되겠다? 한 가지가 되죠. 회전하면 같은 것으로 보니까. 그럼 여기에 초록을 칠했다면 지금부터는 바로 뭐가 되겠다? 직순열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를 색칠하는 것은 몇 가지가 되겠다? 4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황, 여기에 노랑, 여기에 보라를 칠한다면 빨강색과 파랑색은 바로 이웃하여 색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웃했으니까 묶어준 것을 풀어준다면 파랑과
빨강은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바로 2팩토리얼이 되겠네요. 4팩토리얼이 24가지, 2팩토리얼 2가 되니까 바로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원탁에 앉는 경우, 즉 부모는 이웃에서 앉혀라 이런 경우와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정사각불에 자,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죠. 자, 그럼 5가지 색을 A, B, C, D, E라는 색깔로 생각한다면 한 면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입체도형이 정사각물이죠. 그 말은 요 밑면이 바로 뭐가 되고 정사각형이 되고 이 옆면은 바로 모두 다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자, 그래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원순율을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순율을 생각해 주기 위해서는 이 옆면 4개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합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입체도형을 이 밑면을 고정하고 회전한다면 돌려본다면 여러분들 이 회전한 것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먼저 어디부터 색칠을 한다? 이 밑면부터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밑면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이 5개 중에서 한 가지 색을 갖고 오면 되니까 5가지가 되겠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A라는 색을 칠했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옆면에는 B부터 E까지 이 4색을 여러분들 4가지 색깔을 칠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4개는 모두 다 합동이고 이 입체 도형을 밑면을 고정한 상태에서 돌려본다면 똑같이 되니까 바로 회전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D라는 색깔을 먼저 칠한다면 D를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곳은 몇 가지가 되겠다? 4가지가 아니라 바로 한 가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무엇이 되겠다? 직순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를 이 오른쪽 면에 색깔을 칠했다면 나머지 B, C, E는 이제 위치가 정해지는 거, 고유 번호가 정해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바로 3팩토리얼 직순율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3팩토리얼이 6이니까 전체 바로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된다? 30가지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이 30번에서는 작은 원 안에, 제일 안에 있는 원을 색칠해주면 바깥의 세 영역이 바로 원순열 형태가 되듯이 이 정사각볼에서는 이 밑면을 먼저 색을 칠해준다면 맞죠? 이 옆면 4개가 회전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원순열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번에는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정사각형이면서 6개의 면이 모두 다 합동이죠. 이럴 때 각 면을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면 A, B, C, D, E, F라는 이렇게 6가지 색을 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한 면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육면체는 지금 현재는 얘가 아랫면에 있지만 이 위치를 돌려보면 어떤 면이든지 아랫면으로 올 수가 있고 6개의 면이 다 모두 다 합동이기 때문에 어떤 면이 아래쪽에 있는 면이 와도 다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곳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순열을 생각해 줘야 될 거예요. 뭐 어떻게 처리하느냐? 먼저 이 아랫면에 색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이 6개 중에서 아무거나 색칠하면 되겠죠. 그럼 몇 가지가 된다? 바로 6가지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먼저 원순율처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6개의 색깔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칠하고 싶은 색깔이 A라고 가정해 보세요. A라고. 됐나요? 그러면 이 A가 칠할 수 있는 곳은 칠할 수 있는 영역은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6군데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대쪽으로 생각했지만 이 면에 6개를 생각한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고 이 A가 칠할 수 있는 곳도 6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6개의 면은 다 동일한 면이기 때문에 이 A가 칠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다? 한 군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개의 면이 다 합동이기 때문에 A를 여기 칠했다고 해도 A를 여기 칠한 경우나 또는 A를 이 밑면에 칠한 경우나 여러분들 얘를 눕혀버리면 이쪽으로 눕혀버리면 A가 또 밑면으로 가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A를 칠한다면 A를 칠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다? 한 군데가 되는 거예요. 한 군데. 어디를 칠해도 다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럼 이 밑면에 A를 칠했다고 한번 이 밑에 면에 A를 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일이 끝나지 않았고 그러면 먼저 이 원순율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 면 여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A와 마주 보고 있는 면에는 바로 어떤 색깔을 칠할 수 있겠습니까? B, C, D, E, F를 칠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5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B가 오면 A, B, C가 오면 마주 보는 게 A, C가 되고 A, D, A, E, A, F니까 F를 칠한다고 가정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이 아랫면과 윗면을 다 칠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옆면 4개가 바로 무슨 형태가 된다? 원순열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첫 번째, 바로 첫 번째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것은 6면이 아니라 몇 면이 된다? 바로 하나의 면이 된다는 게 요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B, C, D, E 네 색을 가지고 옆면을 칠할 때 바로 원순열의 느낌이 나죠. 그죠? 그러면 먼저 D를 칠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D가 색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몇 개다? 4면이 아니라 바로 몇 면이 된다? 한 면이 되겠죠. 그죠? 이제 여기에서 직순열로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D가 여기에 왔다면 오른쪽 면에 왔다면 이제 이 D를 기준으로 바로 이 옆면 3개가 바로 위치가 정해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고유 번호가 정해지는 꼴이 되겠죠. 따라서 BCE는 바로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바로 5 곱하기 6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30까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이 밑면에 어떤 색깔을 칠해보면 이 밑면에 이 밑에 지금 아랫면에 우리가 A를 칠할 때 여기에 A, B, C, D, E, F가 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칠할 수 있는 이 A가 먼저 칠한다면 A가 칠할 수 있는 곳은 6면이 아니라 몇 면이 된다는가? 한 면이 되는 거죠. 한 가지 경우가 된다는 거. 한 면이 아니라 한 가지 경우가 되죠. 왜? 어디를 칠하나 바로 돌리면 아래쪽 면으로 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34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5통의 편지를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합시다. 자, 이 5통의 편지지를 자,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 D 우체통에 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단, 편지를 넣지 않는 우체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지지가 여러분들 A 우체통에 이렇게 편지지가 모두 다 와도 되나요? 이런 경우도 된다는 뜻이겠죠. 편지를 넣지 않는 우체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미음은 여기 와도 이런 경우도 된다는 말이겠죠. 이 편지지가 바로 이 우체통에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 문제가 선생님은 보통 호텔 문제로 생각하라고 했죠. 호텔 문제. 중복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호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사람이, 여기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어디로? 바로 호텔로 투숙하는 문제가 된다 그랬죠. 서로 다른 사람이죠. 호텔 종류도 서로 다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5개가 서로 다른 4개에 이렇게 투숙이 될 때 바로 여기에서는 한 우체통에 모두 다 편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죠. 편지를 넣지 않는 우체통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호텔 문제의 바로 빈 방, 빈 호텔, 오케이 이렇게 기억납니까? 빈 방이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호텔 문제는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바로 움직이는 것에 뭘 하라? 인터뷰를 하라고 했죠. 물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중복 순열로 풀 필요 없고 반드시 무엇으로? 고배 법칙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빈방이 있으면 안 돼. 빈방 노 안 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풀었는데 여러분들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파이라는 어떤 이런 중복 순열의 기호를 사용할 필요 없고 이 편지지가 우체통에 들어간다. 사람이 호텔에 투숙할 때는 이 움직이는 거, 얘가 움직이는 거죠. 얘가 움직이는 거, 얘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 움직이는 것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기업 편지지가 갈 수 있는 우체통 몇 개가 되죠? 4개가 되죠.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럼 기억이 여기 들어왔다고 할까요? 그럼 니은은 기억이 여기 왔다고 해서 니은이 B 우체통에 못 온다 이런 법이 없잖아요. 니은이 또 여기 와도 되죠. 따라서 니은도 몇 가지? 4가지. 일이 끝나지 않았죠. 자, 그럼 디귿은 몇 가지입니까? 마찬가지로 4가지죠. 그러면 리을도 4가지, 미음도 4가지가 되어서 바로 4의 5제곱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복순열로 처리해 본다면 바로 4 파이 5가 되는데 이렇게 처리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럼 4의 5제곱은 여러분들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에 5제곱이 되어서 2의 10제곱이 되죠. 우리 2의 10제곱은 1024로 알고 있죠. 그죠?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중복순열 문제는 바로 대표적인 호텔 문제인데 이 편지와 우체통이 나와도 편지가 움직이는 거니까 편지한테 뭘 하면 된다? 인터뷰를 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바로 호텔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 이 5친구 A, B, C가 있어요. A, B, C, D, E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바로 여행을 가서 101호, 또 102호,
자, 103호 이렇게 세 개의 호텔이 방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투숙하는 경우죠. 빈 방 있어도 된다. 빈 방 오케이니까 모두 다 101호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움직이는 거고 호텔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인터뷰한다? 사람에게 인터뷰하면 되겠죠. A한테 물어보세요. A가 가고 싶은 곳은 몇 군데가 된다? 세 개의 방이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B도 마찬가지 맞나요? 세 가지가 되겠죠. A가 여기에 왔을 때 B는 여기 와도 상관없죠. 여기 와도 상관이 없대요. C도 세 가지죠. C가 여기 와도 상관없죠. 자, D도 세 가지. 바로 E도 세 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D가 여기 오고 바로 E는 여기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면 D가 어디에? D가 여기 와도 상관이 없죠. 빈 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3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3의 5제곱은 3의 4제곱이 81이죠. 81에다가 3을 곱하면 되니까 바로 243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34번과 35번은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6번입니다. 자, 민우와 민지를 포함한 4명이니까 자, 민우라고 할까요? 민우 그리고 민지 됐나요? 그리고 2명의 친구가 더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학생이 각각 4개의 체험활동 A, B, C, D죠. 오, 그러면 여기에 A, B가 왔으니까 small a, small b라는 친구라고 할까요? 자, 이럴 때 이 4명이 자,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라는 기간에 바로 체험 활동을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민우와 민지가 같은 곳을 택한다. 이 민우와 민지는 같은 곳을 택하고 싶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게 기관이죠. 체험 활동을 할 기관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호텔에 투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나요? 그럼 민우한테 먼저 물어봅시다. 민우가 투숙하고 싶은 것, 민우가 체험 활동하고 싶은 기간은 몇 가지? 4가지겠죠. 그럼 만약 민우가 여기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민지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민우와 민지는 같은 곳이기 때문에 민우가 여기 왔으면 민지도 여기 와야 되겠죠. 따라서 일이 끝나지 않았고 민지가 가는 경우는 몇 가지다? 한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이 끝나지 않았죠. A라는 친구로 또 A가 여기 와도 상관이 없죠. A가 갈 수 있는 곳도 4가지가 되겠고 B가 선택할 수 있는 기간도 4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4의 세제곱 바로 64가지가 되겠네요. 바로 이 문제는 민우와 민지는 호텔 문제로 본다면 같은 방을 사용하라. 같은 호텔에 투숙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비교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문제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고배 법칙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7번입니다. 자, 이런 기호 3가지가 있는데 이 기호를 사용하여 2번이나 이상 4번 이하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말하고 하네요. 이 기호를 가지고 2번 이상 4번 이하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받는 순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2번 이상 4번 이하니까 바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2번만 사용하려는가? 두 번째 3번 사용하려는가? 세 번째 자 4번 사용하려는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분류를 할 수 없으면
문제 풀어주기가 곤란한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게 분류라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 분류 내용은 바로 수학하에서 순열 배우기 시작하기 전부터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할 때부터 설명했는 거죠.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호 3개 가지고 어떻게 바로 2번 사용하여 기호를 만들고 싶죠. 그러면 이 기호 3개 가지고 2번 사용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를 2번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맞나요? 동그라미 한 번과 별을 사용해도 되고 또 별과 동그라미의 위치를 바꾸면 또 기호가 달라지겠죠. 따라서 바로 요 2개만 본다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순열의 개념이 되고요. 맞나요? 위치가 바뀌면 기호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중복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중복 순열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은 걸 2번 사용해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기호는 요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2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호도 3가지가 되니까 몇 가지가 된다? 9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자, 이것을 몇 번 사용하여? 3번 사용하잖아요. 그죠? 3번 사용하니까 우리가 분류를 하면 여러 번 풀어야 되지만 이 분류한 내용 안에서의 푸는 방법은 똑같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여기의 자리에 몇 가지? 동그라미 별 세모 중에서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각각 몇 가지 된다? 3가지가 되니까 27가지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이 문제는 그죠? 이 기호를 가지고 여러분들 세 자리를 만들어준다.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어주는데 3번을 사용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얘가 가는 게 아니고 요 자리에 몇 가지, 3가지, 요 자리에 3가지, 이 자리에 3가지를 쓸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4개의 기호를 사용한 것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된다는 것 아시겠죠? 각각 여러분들 위치에 3가지의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신호도 되고 동그라미 별 세모 이런 신호도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는 81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류를 했네요. 분류를 하면 이 각각을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니까 9와 81을 더하면 90가지가 되고 27가지를 더해주니까 바로 117가지의 바로 신호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러분들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류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류와 바로 중복 순열의 문제가 되는데 중복 순열은 무엇으로 본다? 바로 곱의 법칙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